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패션 산업, 그다음 코디, 특히 저는 뭐 코디 쪽 산업화라고 할까요?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뭐 일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그 일본 드라마에서 제가 어떤 패션, 특히 란제리 그 산업에 종사한 디자이너 내지 뭐 실제는 주인공은 실제로 뭐 그 중에서 가장 초보, 그러니까 이제 갓 취업한 직원의 얘기인데, 그동안에 굉장히 뭐 어떤 추구한 그 업체가 굉장히 안테리어 업계에서는 유명했던 모양입니다. 근데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를 광고하기 위해서 어떤 패션쇼를 기획하는 등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한약상을 이렇게 그린 드라마인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.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, 아, 패션 산업이 가지는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그 패션 산업에 가진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, 그리고 그 어떤 그 열정, 그런 것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. 뭐 연예인 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, 뭐 연예인 쪽은 사실은 좀 뭐 일반인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물론 뭐 저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다시 영화 기획을 하는 사람들,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고, 저도 한번 시도해보자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, 어쨌거나 패션 산업, 아름다움, 그러니까 뭐 거기는 모델로 뭐 이렇게 연결된 어떤 패션 산업은 일상생활과는 너무 차이가 난 것이 느껴지기도 하지만, 일반인도 어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기의 어떤 옷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아름답게 꾸미고 차려입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는 어떤 뭐 아주 거창한 패션 산업보다 최근에 어떤 코디 산업 부분이, 즉 무슨 말인가 하면, 이런 옷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뭐 어떤 얼굴 모양이라든지 뭐 키라든지 뭐 몸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에 따라서, 그다음에 직업도 있을 수 있고, 그에 따라서 어떤 색상, 그리고 어떤 모양의 옷, 그다음에 뭐 넥타이는 어떻게, 와이셔츠는 어떻고, 뭐 상의는 어떻고, 하의는 어떻고, 구두는 어떻고, 신발은 어떻고, 그리고 시계는 어떻고, 또 뭐 그 넥타이 핀이 있으면 넥타이 핀은 어떻고, 반지는 어떻고, 뭐 그런 핸드폰은 또 어떻고, 어떤 색이고, 그다음에 또 뭐 슈트 케이스는 어떤 것이고, 그 브리프 가방은 어떤 것이고, 뭐 이런 부분,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총체적으로 또 어떤 감각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. 그래서 이것을 공부를 하고 그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이론화하고 이를 또 산업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. 최근 뭐 한국에서도 보면 그 연예인들의 어떤 코디 부분, 뭐 개별적으로 코디가 있다고 합니다만,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많이 TV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은 뭐 그러면서 이런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걸 다 비싼 명품으로 할 수는 없죠. 왜냐 가성비가 안 맞으니까. 뭐 적당한 것은 뭐 동대문 같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옷을 쓰면서도 특정 부분에서는 액센트를 주어서 그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과정인 것이죠. 어떤 미학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, 뭐 그래서 뭐 나쁘게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좀 더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일상에서도 필요하고 재미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뭐 법률도 했습니다만은, 사실 법률도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것은 법률이 오히려 음악하고 지금 굉장히 가깝습니다. 실제로 뭐 크라이티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대 교수이면서도 작곡가이기도 하고요. 또 그러면서도 그럼 예술하고도 뭐 그렇게 법이 뭐 먼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,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새롭게 이렇게 재충전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코디 산업 이런 부분, 그 인테리어 산업 이런 것도 굉장히 패션 산업 재밌지 않느냐. 그래서 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면 그 지원 산업으로 해서 다만 패션, 뭐 코디, 그다음 인테리어를 이해를 하면서 그에 대한 관련된 산업에 관심을 가져서 비즈니스, 뭐 아주 큰 비즈니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비즈니스 활동을 제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런 차원에서 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런던 대학에 가서 사실은 뭐 IP 쪽으로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만은, 차제에 거기 뭐 런던에서도 뭐 그런
패션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미술이라든지 이런 게 예술 산업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그런 대학에 한번 좀 청강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좀 만나는 그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대형 박물관은 가서 굉장히 너무나 놀라운 건 사실입니다. 사실은 뭐 그 세계 각국의 보물들이 거의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. 더 다행스러운 것은 그 대형 박물관은 무료입니다. 그러면 그 박물관 규정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. 자기가 가진 소장품 일정 비율이 안 되면 그것을 뭐 좀 뭐 유로로 이렇게 전람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. 그래서 뭐 이집트 같은 그 문물에 관한 거 피라미드나 미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양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. 이집트 가서 보면 엄청나게 그 양에 그다음에 그 퀄리티에 뭐 충격을 받을 정도입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비록 소장품은 적다 하더라도 대형 박물관에서 느낀 그 인상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함으로써 그 어떤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뭐 그런 식으로 세계 보물은 다 갖다 놓은 것고 그것을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물론 제가 이해가 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. 이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. 그래서 사실 한번 이번에 전 세계 일주의 베이스 캠프를 영국의 런던에 중심을 둔다면 한번 그런 영역에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그런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준 어떤 뭐 그런 일본의 드라마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. 또 그 새로운 세계를 좀 접하고자 한번 시도해보자는 그런 어, 그 어떤 과정에서 어떤 설렘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약간 행설수설한 점이 없잖아 있지만 앞으로 코디 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좀 제고하고 좀 더 미화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. 감사합니다.